왕이 꾼 꿈의 재현과 해석 부분입니다. 교재는 그냥 계속 여러분 보시면서 쭉쭉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한 절 한 절 문제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걸 참고로 쭉쭉 넘어가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31절. 자, 이제 왕 앞에 왔지요. 앞에 와서 왕이요, 왕이 이제 큰 신상을 보셨나요? 꿈을 얘기하죠. 꿈을 좀 얘기합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되고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그 우상이 하나 있는데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런데 자, 뭐라고요? 머리는 뭐라고? 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배하고 약간 넓적자리까지 뭐예요? 동.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철. 그죠? 그 다음에 반절은 채 이렇게 돼갖고 흙. 반절은 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괴물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게 색깔도 다르겠죠? 이렇게 컬러가 다 다릅니다. 4차원색이죠? 차원색으로 쫙 빛나는데 머리를 딱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빛나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빛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빛나는데 그리고 그 아래를 보니까 조금 덜 빛나요. 나머지는 동은 여기 있다. 좀 칙칙하죠?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또 쎄. 그 아래 보니까 더 그렇게 아주 지저분해. 이게 밑에 내려갈수록 영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위에는 참 좋단 말이에요.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내려갈수록 쇠하고 내려갈수록 좀 형편없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좀 그렇게 돼 있죠. 순서가.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말에. 그러면 다니엘이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왕 앞에서. 꼭 자기가 꿈꾼 것처럼 그대로 보인 대로 쭉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처럼 그대로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그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은 거 이상한 뭐가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될 수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뭐가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위에는 뭐고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뭐 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첫 장면 씬 완장면.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그랬는데 노시어 진흙에내다 34절에 또 뭐예요? 왕이 보신즉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 게 하나고 또 보신즉이죠. 그럼 두 번째 씬이죠. 두 번째 장면이 자 어떤 장면이에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차서 부러뜨리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뭐같이? 여름 태양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짓도는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자, 두 번째 장면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뭐가 하나 뜨인드라고 그랬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 어디를 쳤어요? 아래를 치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친 거죠. 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큰 거대한 쭉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뭐처럼 됐다? 꼭 타장마장처럼 돼갖고 견처럼 됐다. 그래서 아주 짧게 됐어. 그리고는 나중에 어떤 모습이 이게 돌이 어떻게 됐더라? 온 세계에 가득 차. 이 돌이.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1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보신즉 그랬으니까 두 번째 모습이 딱 나온 거죠. 꼭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두 개 장면 보셨습니다. 가득한 모습. 야, 이 왕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는 능력이 약해요. 저도 참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이렇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이렇게 풀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야하게 있잖아요. 꼭 그때 2000년 전에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앞에 그냥 재현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풀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딱딱하고 이게 뭔지 모르고 졸리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야기 대화식 성경 공부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현해내는 거.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이거 나타내죠. 다니엘 했던 거와 똑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시장부터 그냥 쭉 가나안 땅 갈대아부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시작해서 갈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과정과 그걸 갖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여튼 묵상을 깊이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 지명과 지역과 이런 걸 미리 조사해서 바로 이렇게 복원해내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주 뭐 재미지죠. 흥미롭죠. 꼭 이거와 똑같은 거죠. 막 생생하게. 그러니까 꼭 이거는 영화를 안 해도 무슨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이제 가끔 뭐 멀티미디어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력도 딸리고요. 아주 고단위로 돼야 되고 어설퍼. 예를 들면 뭘 만들면 정말 어설퍼요. 확실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만 뜨면 가끔 제가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끊겨버려요. 필름이. 오히려 더 말로 이야기로 그걸 싹 푸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훨씬 생동감 있고 창의적이고 감동적이지 뭐 포엠 딱 띡 갔다가 또 전화를 띡 끊어지고 있잖아요. 딱 또 엉뚱한 화면이 틱 펼쳐나오고 뭐 카메라 탁 끊어져.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멀티미디어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뭐 작품 잘못해갖고 뭐가 이상하게 틱틱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한 번에 다 망하는 거다. 조명이 딱 나왔다. 그러고 나가고 뭐 삑 했는데 뭐 삑 소리 나오고 이러면 그건 뭐 끝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거 해보기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말이 더 표현이 가능하죠. 온 세계를 가득했다.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한번 찍어볼래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말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냥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이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좀 안타깝죠. 이걸 우리가 재현내는 거. 이런 능력을 좀 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 그 다음에 했으니까 이거 보면 이제 관찰과 똑같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관찰. 그죠?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 내면 되는 거니까. 본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주신 대로. 내가 본대로 해야지. 내가 자꾸 임의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잘못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해석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줬죠? 그럼 이제 해석이 돼야 되지. 그럼 그게 뭔지 알까? 내가 지금부터 뭐 하겠습니다? 36절에 이 꿈은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린다. 해석.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관찰, 해석, 적용 그 단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니엘 속에 이런 기이한 비밀이 숨지 못하죠.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그 본문을 가지고 왕하고 뭐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죠? 보였어요. 됐습니까? 좀 전에 해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들어가는 거죠. 깨달음 들어가잖아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 봅시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무슨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왕에게 주셨어요. 이게 이 요한에서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왕은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당신은 그거 어떻게 돼요? 38절에 사람들이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쫙 넘겨서 누가 다스리게? 왕이 다스리게 하사. 그랬으니 왕은 곧 뭐다? 금벌이다. 금벌이. 이게 이 모든 권력, 그때 바벨론의 통치 권력이 얼마나 커요, 그죠? 127도, 뭐, 100 몇 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뭐, 8도, 뭐, 6도밖에 안 돼서 지금 또 뭐, 총선한다고 막, 뭐, 나르고 막, 머리 튀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건 뭐,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되죠. 엄청 크다.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잖아요. 맞죠? 그죠? 페르시아가 오기 전에는 뭐 제일 대제국이잖아요. 그거를 왕한테 다 맡겼단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도록 하게.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지기로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당신 것이 아니니까 이게 관리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잘하세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준 거니까 못하면 그냥 가져가 버린다. 이게 있을 때 잘하세요. 아마 그런 것이 이게 포함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이제 그려집니까? 느보네살 왕이 막 입이 어떻게 돼? 깨져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 맞지 아마 그럴 거야. 그래 너.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언제나 끝까지 듣고 봐야죠. 그 다음 말. 그 다음 자 해서 두 번째 왕을 뒤이어 어떻게? 아무나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라죠. 은이니까. 자 셋째로 무슨 나라?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쌓을 것이다. 찌을 것이다. 아주 대단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끼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나인다 말이야. 서로가 분열이 일어난다. 왕께서 쇠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시는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쇠는 좀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흙은 어떻게 돼? 부석부석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쇠와 진흙이 섞였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제 섞인 걸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나라란 말이 나오죠? 근데 무슨 나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라라는 건 분명해요. 두 가지는 분명히 나왔어요. 나라의 첫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 그럼 이 왕고 느부갓네살. 이건 이제 분명하죠. 이건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해석을 보니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죠? 왕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나라 오는 것만큼 불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석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렇게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이제 위에 바벨론을 시점으로 해서 분명하니까 시작은 됐으니까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그래서 이제 이게 메대냐 바사냐, 메대 바사냐. 그래서 이걸 메대로 보면 이건 바사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돼? 헬라가 되죠. 그럼 헬라에 아까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철과 두 개가 나는. 그러면 이건 뭐냐? 아, 헬라에 두 왕조가 크게 있었죠. 둘이 싸웠죠. 뭐 네 개 많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왕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네 개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셀루쿠스, 프톨레미 왕조죠. 이 두 개 왕조가 가장 큰 왕조니까 아마 두 개 치고받고 있잖아요. 막 팔레스틴도 서로 먹으려고 막 하고 그랬던 것이 이게 나오잖아요. 아마 그걸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비슷할 것 같고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바사지만 좀 메데는 좀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메데 바사 보통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사까지 합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헬라가 되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로마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되는 이제 해석도 있고요. 나오면 나라는. 그래서 로마의 이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한데 로마가 나중에 철. 그러니까 바벨론은 금이고 메데 바사는 은. 아마 무기들도 보면 이게 동, 이게 동. 헬라 이런 부분에 알렉산더 같은 영화 보면 방패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이렇게 그때는 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는 뭐예요? 거의 철이죠. 무기들이. 막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굳이 두 개 따지면. 그리고 이 두 개는 뭐냐? 아주 강했는데 강해갖고 전부 다 로마가 아주 철권적으로 진짜 강했잖아요. 되고 나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동로마 서로 막 그렇게 되면서 결국 내부로 멸망됐죠. 그 안에 민족들이 로마 있지만 이방 용병들이 있죠. 예를 들면 왜냐면 로마는 막 여러 민족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